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 오늘 그 증시 얘기 잠깐 하고 그다음에 그 녹취록 관계돼서 내일 그 스트레이트 방송하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지금 업종 코스피 지수인데 이게 모양은 좀 안 좋은 모양이란 말입니다. 이거 월봉, 주봉, 일봉인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좀 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약세죠. 21선 뚫지도 못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증권사 매매를 한번 기대한다고 그랬는데 일단 3월까지 결산이 있으니 아니 3월 만기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따라 할 텐데 그냥 하루만 반짝하고 바로 그냥 요날 그러고서 바로 또 매도를 예? 포지션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되려고 그러면 이날처럼 외국 아니 이 증권사죠. 증권사가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평가 콘텐코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고평가된 선물을 팔고 저평가된 그 현물을 사는 그런 장이 와야 되는데 바로 그 다음날 해서 바로 포지션을 또 바꿔버리니까 시간이 또 아직은 아닌 것 같네요. 지금 거기다가 지금 뭐 셀트리온 얘기 나오지. 그 작년에서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그 손실률들이 꽤 될 텐데 그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종합주가지수가 뭐 빠진 게 뭐 있냐 그러실 거예요. 뭐 그거는 뭐 맞는 말이죠. 지수상으로는 12% 빠졌습니다. 최고점 대비. 근데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면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쪽은 뭐 올리거나 멈춰 있고 삼성전자가 빠질 때는 다른 쪽이 오르고 뭐 그런 식으로 돼서 요새 뭐 LG이노텍이나 뭐 또 오르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근데 사람 그 방송 나와서 그 전문가 뭐 이렇게 뭐 다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지만 자꾸 장기 투자를 얘기를 하는데 그 장기 투자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패션인데 증시는 그 시대에 맞는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 시대 그 당시 때는 그게 우량주고 좋은 거였지만 시대가 바뀌면 다르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계속 반도체 가지고 호황을 유지하고 뭐 AI다 로봇이다 뭐 모빌리티에서 계속 그쪽에 수요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고 그때 한때 곽강을 받았으나 이제 좀 뭐랄까 그나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나마 뭐 덜 빠진 거죠. 지금 30 뭐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 이거 뭐 회사 분할 때문에 물적 분할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데 과거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이거 증권주 옛날에 트로이카 좋았지 않습니까? 대우증권이겠죠 그때 58,500원 갔었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지금 8,640원이에요. 이거 장기 투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예? 30년 넘게 무조건 장기 투자가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거 무슨 이때 무슨 뭐 무상자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이때 아마 유상자 한번 한 거 말고는 없을 거예요. 그나마 그거는 여기 NH투자도 마찬가지죠. 그 저거는 주기나 바뀌었다고 그러지만 이거 뭐 5만 7천에서 13,000원 아닙니까? 음? 그 옛날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570원이 이거는요 감자를 수도 없이 한 거예요. 이거는 거지가 완전히 된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뭐 과거에 만주 갖고 있었다. 아마 천주도 안 남았을걸요? 감자를 막 70% 90%막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거 그때 부도난다고. 예? 그러고 나서도 최고점 대비 또 57% 빠졌는데 이때는 또 얼마나 좋다고 또 예? 뻐꾸기를 날렸겠습니까? 방송에 나오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너나 나나 뭐 저도 마찬가지겠고 근래 카카오 이거 뭐 회사 분할하고 뭐 이 주접 떨고 뭐 하는데 이 근래 이거 45% 빠졌습니다. 그죠? 어, 이거 작년 6월이잖아요.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니에요. 한번 걸리면 그냥 마탱이 가는 겁니다. 물론 싸게 사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 하선 치더라도 한때 가까웠던 시즌 이거는 물론 그 뭐 무상자가 있었으니까 그러지만 무상자 감안하더라도 이때 무상 권리락을 한 거니까 권리락 하고 나서 또 10만 원인데 5만 원 때문에 이거 반토막 돈 난 거잖아요. 그때는 이게 최고의 그 우량주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셀트리온 이거 어제 10몇 프로 빠졌던데, 그죠? 어제 12% 빠졌네. 분식회계 얘기가 뭐 그런 소문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뭐 옛날부터 뭐 그런 뭐 빠질 때마다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 합병을 앞두고서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서, 이것도 이게 작년이야 올해야 이거. 작년 12월 대비 지금 몇 프로 빠진 겁니까? 58% 빠졌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뭐 그때 각광받으면 뭐 장기 보유해라? 그거 사기예요, 사기. 제가 보기에. 단 그거는 말이 되겠죠. 앞으로 이 업황이 예를처럼 뭐 이 병에 의해서 이렇게 수익 나고 이런 거 말고, 그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어떤 수요가 몰려서 이쪽이 계속 그 발전할 것 같으니까, 미래 성장성이 있으니까 삼성전자를 장기 보유하겠다. 뭐 그런 건 좀 말이 되죠. 그래서 이거 뭐 추천드리는 건 아닌데, 요새 좀 모양 이 뭐라 그럴까,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이 한국토지시타 이런 거는 장기 보유하실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은행에다 돈 놔두시고 뭐 이런 분들을 예를 들자고 그러면, 근래 좀 연기금이 좀 샀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작년 7월서부터 이거 산 거를 보면 외국인이 830만 주고 기관이 290만 주 샀습니다. 개인이 1000만 주를 파는 거죠. 이거 뭐 꼭 재료로 따진다 그러면은 뭐 그 후비용가 뭐 하여튼 뭐 저 가상화폐 거래소 아직 활발하게 안 되는 거, 인정 안 되는 거, 그거 투자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회사가 일단은 성장성은 잘 몰라도 안정성은 있거든요. 올해는 배당금이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이게 액면가 1,000원입니다. 500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주식은 아니에요. 1,000원이고 그때 90원 줬거든요. 배당을. 그럼 뭐 배당 수익률도 괜찮고, 그리고 실적이 괜찮죠. 예. 이때 뭐 특수이익이 있었나? 퍼가 4.6인데 이보다 높겠네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요거 하고 요새 움직임이 좀 이상한 게 현대 로템이 좀 이상합니다. 이게 무슨 수출 관계가 있나? 문 대통령 가는 거 관계가 있나? 왜냐하면 이거 외국인들이 팔지 않습니까? 기관도 팔고. 근데 주가가 빠지질 않아요. 요새 근래에. 그럼 이거 개인이 그냥 일반 개인이 아닌 거죠. 뭐 내용을 좀 알고 사는 것 같은데, 그 내부자 거래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장도 안 좋은데 큰 폭은 아니어도 이렇게 안 빠진다는 게 희한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 관심 있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제가 그 사회 고발 프로는 잘 안 보거든요. 뭐 과거엔 뭐 젊었을 때는 많이 봤는데, 그 어두운 얘기 자꾸 보면 짜증만 나고 해결책 안 나오는데, 어느 나라 사회나 뭐 그런 면들이 있듯이 괜히 그래서 안 보는데, 내일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스트레이트. 근데 제가 봐도 좀 정치적 의도가 있긴 하네요. 왜냐하면 그냥 내일 하루에 특집으로 해서 하면 되지, 그걸 또 쪼개서 요번 주 다음 주에 한다는 거는, 2회에 걸쳐서 한다는 거는 좀 구정 앞두고 좀 그런 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 윤석열 부인은 참 희한하다. 제가 보도 참 그렇다. 53회를 통화했다. 모르는 기자하고, 6개월에 걸쳐서. 그러면 일주일에 최소 2번은 통화했다는 얘기인데, 평균. 왜 그 사람하고 뭐 다른 기자하고도 뭐 얘기한 거 있습니다만, 본인이 뭐 주가 조작이네 뭐네 해서 지금 밖에 못 나오는 상황인데, 드러나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선거 기간에 왜 기자들하고 통화를 할까, 이 사람이. 지금 계속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면 뭐 저 혼자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은 나름 자기가 지금 뭐 본인도 반성을 했으니까, 뭐 학력 위조가 됐든 조작이 됐든 어떤 식으로 하면서 사람, 특히 남자들이죠. 그러니까 위조 뭐 이렇게 이렇게 줬던 사람들이 남자니까, 같은 어떤 인맥을 맺든 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공한 그런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성공 기억 회로가 아주 작동을 하는 거죠, 이 사람 인생에. 그래서 근자감이 너무 넘쳐 흐르는 거죠. 어? 윤석열 씨, 서울대 나온 그 특수통, 대한민국 다 벌벌 재벌도 떠는데 그 특수통 A급 검사들을 내가 휘어잡고, 쥐락펴락하면서. 그러니까 세상 남자들이 다 우습게 보이겠죠. 저 정도 되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 정치판에서, 이 대선판에서, 이제까지 그 권모수가 이 판에서는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자승자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장부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내일 방송 보면 나오겠죠. 그 사람이 쓰는 어휘력이라든가, 뭐, 어감, 어투, 평소의 말투를 좀 들어보면 인격과 그릇이 나올 텐데, 얼마 전에 한 2번인가 나왔었죠. 그 튀는 말투. 아마, 뭐, 이러면 되지 뭐.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근데 왜 그 기자랑, 특히 서울의 소리는 거의 자기네 집안하고 원수 관계잖아요. 그 정대택 씨하고 또 다른 분하고 두 분이 한이 맺혀서 이 집안에 대해서 그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자기 인생들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법으로 호소해도 자기들이 거꾸로 감옥에 가둬지고 이건 사건화도 안 되고 검찰에 기소 안 되고 이런 게 전부 다 지금 여기도 판결문 거기도 나오니까 그 뒤를 봐준 양재택 검사나 윤석열 검사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 핍박을 받고 자기들 거꾸로 누명을 뒤집어 썼다고 해서 지금 목숨 걸고 투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주요 방송이 딱 서울의 소리 아닙니까? 거기 가서 계속 작년서부터 1년 전서부터 해댄 거니까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김건희란 사람은 서울의 소리의 기자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뭐 큰 방송국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 그러니까 직원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냥 촬영 기사도 했다가 이것 됐다 뭐 그냥 다 하는 거죠. 이 일 저 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 근자가 넘쳐 흐르니까 그 정도는 하나 심어서 프락치를 만들어서 내가 나중에 되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든지 내가 요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또 내 자기의 그 본 마음 또 내지는 또 있는 사정에 대해서 정보도 좀 주고 또 정보를 받은 것도 있겠죠. 김건희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 자기가 정보를 주기만 했겠습니까? 그래도 기자인데 녹취한다는 걸 상상을 안 해봐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뒤떨어진 거지.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살았나? 내용을 좀 볼까요? 야당에서 지금 난리 부르스를 떨고 하니까 이게 더 알려지는 거 아닙니까? 판결 요지문까지 이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1월 14일. 예. 그래서 이제 방송 금지되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가능한 건 두 개죠. 뭐 보수는 돈을 주니까 뭐 미투가 안 터진다. 뭐 캠페인 제대로 된 사람이 없으니까 아까 말한 그 기자라는 사람 서울의 소리 네가 와서 일 좀 해달라. 요거는 가능하고 불가 중에서 MBC가 자진 포기한 게 있잖아요. 일반 국민은 바보다. 응? 뭐 쓸데없이 우리는 뭐 좌파였는데 뭐 조국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한 얘기 있고 이건 MBC가 자진 포기한 거란 말이죠. 한동훈한테 제보할 거 있으면 나한테 해라. 내가 전달해 주겠다. 자주 통화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누구누구는 감옥에 쳐넣어 버릴 것이다. 이것도 포기. 그리고 뭐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 뭐 이 정도 이건 자진 포기이고 또 불가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불가인데 이 여기에 나온 내용 말고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자면 그럼 무슨 얘기가 나올 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 인용이 돼서 나오면 이 녹취의 상대방인 기자가 있는 서울의 소리에서는 이거 트는 게 여기에 큰 영향을 안 받죠. 자기들이 녹취하고 한 거니까 그 정도는 위험을 감수하고 시리즈로 틀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반발을 할 테니까 뭐 편집을 해서 뭐 악마의 편집을 했네 뭐 했네 그러면은 원본 그대로 계속 틀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건 난감할 겁니다. 야, 요새 한 10년은 미래 세계에서 후대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고 뭐 최순실과 김건희
좀 닮은 점이 있죠. 강남에 사는 그 뭐 복부인이라고 그러는데 뭐 쩌리 많은 사람 부인들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과 또는 이제 가지려고 하는 사람을 뒤에서 조종을 한다. 예? 근데 최순실 때는 몰랐다 나중에 밝혀져서 이게 나라냐고 뒤집어졌는데 지금은 선거 기간에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제일 저는 기분 나쁜 게 주술적이야. 예? 둘 다. 여기 나오죠.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 자기 스스로 무속인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는 얘기겠죠. 자기들이 모시는 무슨 뭐 천공 뭐 저쩌가는 뭐 하고 뭐 도인들 뭐 그 사람들은 뛰어나겠죠. 자기보다는. 그러면 바로 연관되지 않습니까? 손바닥에 왕자. 그걸 누가 썼겠어요? 웬 할머니가 왜 나와? 할머니 썼으면 지우면 되지.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들, 그 뻔뻔하게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어? 그냥 썼다고 하지 뭘 그걸. 제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좀 위안받으려고 해서 그냥 귀엽게 그냥 했습니다. 그냥 창피합니다. 이 정도는 넘어가면 넘어갈 거는 아니라고. 또 개사과까지. 개사과 사진을 누가 찍어? 어? 참나 이거. 그래서 과거 이재명 지사 후보 좀 그 뭐랄까 지금 정치판하고는 좀 다른 인물이고 여의도 물을 안 먹어서 그리고 정책들이 저는 그 추구하는 바가 좋아서 지지를 했는데 요새는 또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 이득을 위해서 그 주식시장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이 자본시장 이쪽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그러면 부동산이 이거를 저기 정권을 잡으면 누구나 다 부동산을 그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경기하고. 근데 증권 시장이 화랑이 되면은요. 이제는 얘기가 됩니다. 내년부터 이제 투자 이득세라고 하나요? 이제 양도소득세 낮아요. 이제 세금을 내게 돼 있죠. 22%입니다. 적은 게 아닙니다. 이제 계획은 5천만 원 이상인데 1년에 수익 난 거에 대해서 그건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주식시장이 화랑되면 5천만 원 이상 수익 나면서 꽤 많이 나올 거예요. 물론 이제 배당하고 이자는 또 별도로 이제 종합과세로 넘어가는 거지만 또 파생은 또 250만 원밖에 공제가 안 돼요. 5천만 원이 아닙니다. 파생은 주식만 5천만 원 이런 거지. 아마 펀드도 들어갈 것 같은데 주식을 하는 거는 그거 제외하고는 250만 원 이상 번 거는 22% 세금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락만 되면요 부동산 세수 저리 가라지. 그리고 지금 증권거래세는 저는 이제 감가세 폐지를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하여튼 지금 0.25%잖아요. 이제 앞으로 얼마 더 줄일지 모르지만 그건 매도할 때마다 그냥 차곡차곡 쌓이는 건데 그러면 내수 잘 돌아갑니다. 부동산을 오르면은 서로 생활이 힘들어지만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르면은 소비로 바로 이어져요. 그거는. 예, 감사합니다.